줏대없는 여자야.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줘.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이젠 정말 끝이야. 뭐 말라 비틀어진 자존심이야. 호들갑도 정도껏 떨어. 도대체 주부 맞아? 기대도 정도껏 해. 꿈깨. 숨막혀. 시원하게 숨빗소리라도 내봤으면. 숨빗소리. 김경.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스산한 기운이 한껏 휘돈다. 사람의 그림자 한 점 없는 고적함에 마음이 더 휘휘하다. 준영은 한없이 낯선 한겨울 바닷가에서 서성거린다. 죄다 잊고 싶다. 그저 잠깐이라도 머릿속을 텅 비우고 싶다. 더는 답답함을 달랠 길 없어 집으로 가던 중에 그만 차선을 이탈했다. 먼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우산이었다. 아내는 아예 다솜이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솜이를 잊은 척, 아니 잊어버린 게 확실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솜이가 어디 여느 아이들과 같은가. 6살이지만 결코 6살배기라고 할 수 없는 아이다. 발육이 한참 더딘 것은 물론 지능이 돌배기 수준에 묶여있다. 다솜이는 혼자 아반떼 뒷자리에서 곤히 잠들어 있다. 아반떼는 해수욕장 입구 공터에 주차해 놓았다. 그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모래사장을 향해 걸어간다. 한 발 한 발이 더없이 묵지근하다. 마치 발목에 모래주머니라도 작용한 듯하다. 저 멀리 아스라이 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바다는 항상 큰 파도를 깊숙이 감추고 있다. 큰 파도는 또 잔물결을 감추고 잔물결은 또. 그는 지그시 눈을 감는다. 먼 바다가 저 혼자 꿈틀거린다. 파도가 출렁출렁 넘실댄다. 한순간 너울이 치솟고 바람이 분다. 바람을 업은 풍랑이 기습적으로 그에게 달려든다.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뜬다. 몸이 기우뚱거린다. 그는 세차게 도리머리를 하고서 먼 바다를 주시한다. 바다는 좀 전보다 더 멀어진 것 같다. 모래사장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 하염없이 모래알이 눈에 밟힌다. 문득 모래사장보다 더 삭막한 사막이 떠오른다. 그는 금세 사막을 걸어간다. 휘몰아치는 황량한 모래바람,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 그는 홀로 사투를 벌인다. 메마른 모굴대를 타고 가쁜 숨이 올라온다. 사막은 더는 나아갈 길이 없는 막막한 세상의 표상이다. 양 주먹으로 앙가슴을 친다. 칼날 같은 바람 한 줄기가 정수리를 치고 달아난다. 고개를 외로 꺾는다. 바람은 용케도 선회하며 얼굴을 핥힌다. 그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주시한다. 걸음의 속도가 붙는데 시야가 뿌옇다. 한 무더기의 모래가 공중에 흩날린다. 뿌연 시야 속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긴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호리호리한 여자, 아내 진이다. 그는 그만 모래를 냅다 걷어차며 거칠게 손사래를 친다. 먼 바다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 바다의 형상은 아직도 불분명하다. 너무 멀찍이 나가 있다. 좀 전에 대면한 그녀도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 사실 물리적인 거리는 별 의미가 없다. 마음자리가 그렇게 멀리 달아난 것이 문제다. 그가 한 줌 기대 없이 그녀를 찾아왔다면 그건 명백한 거짓이다. 어쨌든 3개월 만에 해후가 물거품으로 끝났다. 그녀의 철옹성 같은 벽을 뚫을 수 없었다. 속절없이 밀려났다. 쓸데없이 그녀의 냉랭한 마음만 재확인했다. 한마디로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는커녕 더 벌려놓고 말았다. 그는 그녀의 가출을 너무 가볍게 지부했다. 며칠 뒤에 그냥 돌아오리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동안 그가 시시콜콜 발품을 팔았던 일 따위는 급조한 각본이었다. 그래서 순전히 주먹구구식이었다. 그가 그 각본에 완전히 지쳐있을 때 그녀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엊그제 늦은 밤이었다. 친구 동현이 전화를 했다. 딸기 요플레를 떠먹인다. 자장가를 불러준다. 한바탕 법석을 떨다가 겨우 다솜이를 재운 직후였다. 다솜이 엄마와 딱 마주쳤다니깐. 우리 두 집 똘똘 뭉쳐 안면도 갔잖아. 하간포 생각나냐? 그때 점심했던 길손 횟집에 있더라니깐. 아무 말 말고 빨랑 가서 싹싹 빌어.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았다. 무색 천장에서 그녀가 깔깔 웃고 있었다. 서서히 정신이 깨어나면서 가슴이 치받았다. 뒷골이 당기고 혀끝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당장 쫓아가 상판이라도 보아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일단 주방으로 갔다. 개수대 수도꼭지에 달듯 말듯 입술을 대고 수돗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역부족이었다. 욕실로 달렸다. 샤워기 아래 서서 찬물을 한바탕 뒤집어 썼다. 부글거리던 심사가 약간 가라앉는 듯했다. 빼꼼히 열린 방문 틈으로 다솜이가 보였다. 더없이 평온한 얼굴로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끼고 힘을 주었다. 따다닥 뼈마디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부재하는 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길이 보이지 않았다. 수단 방법을 가릴 계제가 아님을 이미 체득했다. 그녀가 별을 원한다면 로켓이라도 훔쳐타고 하늘로 날아야 했다. 기억을 더듬어 길손 횟집에 이르렀다. 기억이 새로웠다. 여전했다. 울타리를 대신한 화단에는 까무잡잡한 현무암들이 질비하고 한쪽으로 푸르른 바다가 보였다. 잠에 푹 빠진 다솜이는 시동을 꺼도 유지부동이었다. 깨워야 하나. 잠시 우물쭈물 망설였다. 창문을 열고 혼자만 슬며시 빠져나왔다. 다솜이가 워낙 잠투정이 고약해 지레 겁이 났다. 횟집 유리문을 잡아당겼다. 후끈한 온기 탓인지 음식 냄새가 유난히 심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대부분이 가족팀들로 보였다. 일요일 점심시간대에 고무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가까스로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우럭 매운탕을 주문했다. 테이블에 놓인 목이 잘록한 물병을 들었다. 한 모금 목을 축이고 고개를 드는 찰나였다. 그녀의 놀란 눈이 그의 눈과 부딪혔다. 그는 하마터면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가 움찔거렸다. 그녀는 대각선 방향 저쪽에서 테이블 사이를 빠져나오던 중이었다. 두 손으로 커다란 쟁반을 올려들고 있었다. 참 낯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확 달라진 외모가 영 눈에 거슬렸다. 귀 밑에 바짝 붙은 짧은 머리,
몸에 꼭 끼는 쫄바지와 면티. 그녀는 주방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그는 배가 썰썰한데도 숟가락질이 마냥 굼떴다. 매운탕을 붙들고 쩔쩔맸다. 실제로 진땀이 났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혼자만 자리를 지켰다. 그녀가 다가와 입술을 반지르르 달싹였다. 나 줏대 없는 여자야.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줘. 그리고 다시는 헛걸음하지 마. 비아냥거리는 말씨가 역력했다. 곱깝기 짝이 없었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다솜이가 궁금하지도 않아?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녀는 눈을 내리깔더니 순간적으로 도끼 눈을 그렸다. 다솜이 얘긴 꺼내지도 마. 유능한 아빠가 어른이 잘 보살필까? 뭐?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멋모르고 달려온 내가 어리보기 바보 천치다. 이젠 정말 끝이야. 끝!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니, 정신을 바짝 차렸다. 우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한 모멸감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보는 눈들이 없었다면 그처럼 조용히 돌아서지 않았을 터다. 그는 발끝을 내려다본다. 자꾸 가슴이 오그라든다. 그게 다 무슨 대수라고. 한푼 가치도 없는 자존심과 불뚝성이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 후회 막급이다. 바다에라도 풍덩 뛰어들고 싶다. 아직도 먼 바다는 희끄무리하다. 바람이 한층 더 나를 세우고 덤벼든다. 뒤돌아서서 파카모자를 단단히 여미고 뒷걸음질을 한다. 아반떼를 주차해둔 곳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다. 아반떼는 보이지 않는다. 병풍처럼 늘어선 방풍님이 눈에 들어온다. 방풍님 너머에는 바람이 휘몰아치지 않을 것이다. 방풍님. 그렇다. 그녀는 집안의 방풍님이었다. 방풍님이 사라진 빈집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했다. 소용돌이 치는 돌풍을 막아내고 다독일 방법이 없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켠다. 손바람막이를 하고서야 겨우 불을 붙인다. 그는 눈을 끄먹거리며 폐부 깊숙이 빨아들인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허공 속으로 가뭇없이 쓰러진다. 집을 나설 때의 국리나 가구도 담배 연기처럼 다 날아가 버렸다. 그는 입을 앙 다물고 텅 빈 허공을 쳐다본다. 눈이 시리다. 자칫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뒷걸음질이 쉽지 않다. 다시 몸을 바다를 향해 돌린다. 바람의 모자가 훌쩍 뒤로 넘어간다. 역시 등을 두드리던 바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저만치 2시 방향으로 야트막한 동산 모형의 섬이 보인다. 무인도 같은 느낌이다. 섬 전체가 울창한 숲이다. 그러고 보니 섬은 바닥이 드러난 바닷길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이 썰물때여서 나타난 한시적인 특별한 바닷길이다. 뜬금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을 쫙 펴고 한바탕 달려보고 싶다. 문득 단거리 최고 선수인 우사인 볼트가 떠오른다. 그의 안면에 야릇한 미소가 번진다. 그는 팔을 힘차게 흔들며 냅다 달리기 시작한다. 울퉁불퉁한 바닷길은 자연의 냄새가 풀풀 난다. 물 웅덩이가 군데군데 파이고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들쑥날쑥 제멋대로다. 거칠고 투박한 이 길에 비하면 모래사장은 매끈한 아스팔트였다. 바람은 점점 더 맹렬한 기세로 포효한다.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에 고막이 터질 것 같다. 바닷길의 끄트머리가 아슴풀에 눈에 잡히는데도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조바심이 인다. 바람을 피해 눈을 감다시피 뜨고 발을 더 제게 놀린다. 시야가 좁아진다. 난데없이 한 사내가 시야를 비집고 들어온다. 비척비척 걷는 폼이 괜히 불쾌하다. 그의 걸음을 교란시키려는 방해꾼의 태도다. 또한 투명인간처럼 신출 귀몰한다. 시야가 어지럽다. 그는 나고자가 되기 싫다. 아니 사내에게 질세라 있는 힘을 다해 전진한다. 언뜻 사내의 구부정한 어깨선이 눈에 띈다. 친밀감이 밀려든다. 사내는 그저 짓눌리고 찌든 외롭고 연약한 인간의 전형이다. 문득 그는 모호한 느낌에 빠진다. 사내가 자기처럼 여겨지고 자기가 사내처럼 생각된다. 그는 보폭을 크게 하면서 사내의 곁을 스친다. 사내가 휘청거린다. 금방이라도 거꾸러질 것 같다. 그는 걸싸게 사내를 향해 양팔을 뻗는다. 팔은 맥없이 허공을 휘젓는다. 사내가 없다. 사내가 호련히 사라진 자리에 매운 바람만 맴돈다.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몇 발짝을 떼다 말고 사방을 휘둘러 본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뭔가가 미심쩍다. 사내와 나란히 어깨를 곁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그만 제자리에 서서 두 눈을 질끈 감는다. 먼 옛날의 한때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바닷길 추억이다. 그는 난생 처음 승용차를 구입했다. 바로 지금까지 끌고 다니는 아반떼다. 어렵게 회생한 그녀에게 즐거움, 기쁨, 행복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차가 필요했다. 그동안 그녀는 몹시 힘들었다. 몸의 병마가 마음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린 상태였다. 아반떼는 제주도 바닷길을 경쾌하게 달렸다. 머리에 정월 대보름에 꽉 찬 달을 산뜻하게 인 채로. 제부도는 거대한 잎석이 압권이었다. 그들은 잎석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틈에 파고들었다.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나서서 바위 위에 발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용감하게 그들에 가세했다. 그보다 먼저 바위의 경사면에 발을 올렸다. 그녀는 바위 이끼가 되어 바위에 착 달라붙었다. 교교한 달빛이 그녀의 전신을 쓸어내렸다. 그는 뒤늦게 달빛을 등에 업고 허겁지겁 그녀를 포옹했다. 먼 발치에서 찰싹찰싹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도가 힘차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사랑을 응원하는 사랑의 음악이었다. 사랑의 불길은 밤새 파도를 타고 뜨겁게 타올랐다. 다솜이는 그렇게 파도를 타고 그들에게 왔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홀로 터덜터덜 바닷길을 걸어간다. 몸은 거친 바람에 무감각해졌으나 그녀에 대한 생각은 꼬리를 물고 그를 올가맨다. 횟집에서 부딪힌 그녀의 눈초리가 생생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가 갈린다. 네가 사람이야? 엄마야? 에이, 지독한 년, 모진 년. 그는 그녀가 눈앞에 알짱거리는 양 누나를 굴리며 폭언을 한다. 어버버. 뜻밖의 잔약한 목소리가 화답한다. 그는 화들짝 놀라 발을 멈춘다. 틀림없는 다솜이의 목소리다. 아! 그는 오던 길을 되짚어 허둥지둥 내달린다. 첨벙첨벙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고인 짠물이 얼굴로 튄다. 바닷길을 벗어나자 어김없이 팍팍한 모래사장이다. 아까보다 발이 더 깊이 푹푹 들어간다. 네가 아빠냐?
스스로에게 힐문한다. 차 안에서 잠든 다솜이를 까맣게 잊어버리다니. 다솜이는 수면만으로도 다른 아이들과 차별이 된다. 낮잠만 보아도 그렇다. 시체잠 아니면 풋잠인데 풋잠이 들면 정말 곤혹스럽다. 자고 깨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깨기만 하면 칭얼대기 일수다. 오늘은 다행히 시체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야 잠에서 깨어났다. 한꺼번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요동친다. 행에 울다 지쳤는가? 자 밖으로 나왔는가? 바람에 나동그라졌는가? 소나무 사이를 헤매는가? 아니, 나오기는커녕 차 안에서 버둥대는가? 갇혔다는 공포감에 발작을 일으켰는가? 아반떼 뒷문 손잡이를 와락 잡아당긴다. 아, 그는 절로 안도의 숨을 몰아쉰다. 거친 그의 숨소리에 부드러운 다솜이의 숨소리가 얹힌다. 그는 다솜이를 덥석 껴안는다. 숨털 같은 볼의 감촉. 그런데 길고 순 많은 다솜이의 속눈썹이 촉촉하다. 엄마와 헤어지는 꿈이라도 꾸었는가. 그만 온몸에 전율이 인다. 다솜이는 늘 그의 관심 밖에서 떠돌았다. 그녀에게 엇나가는 심보, 그 불똥은 을의 다솜이에게 떨어졌다. 과잉보호도 유분수지. 그녀는 눈의 가시처럼 그를 자극했다. 유리그릇 다루듯 수위를 넘어 나대며 싸고 도는 짓거리는 병적이었다. 집착이었다. 역겨웠다. 그는 어리석었다. 이따금 헷갈렸다. 정말 다솜이가 부족한 아이인가? 다솜이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왜곡된 마음이었다. 오죽하면 그녀가 다솜이 면전에서 악다구니를 질렀을까. 뭐 말라비틀어진 자존심이야. 무관심에 대한 변명치고 너무 허술하네. 잘 듣고 머리에 문신으로 꼭꼭 새겨. 뇌성마비에 자폐증까지 보태진 아이가 불쌍한 우리 다솜이라고. 다솜이는 탯줄을 끊고 독립하던 순간부터 남달랐다. 가슴이 철렁했다. 사지를 버둥거리고 울기는커녕 얌전히 널브러졌다. 심장은 뛰는가. 그는 다솜이의 가슴팍에 귀를 바투 붙였다. 양수가 미끈거렸다. 의사의 가라앉은 음성이 그의 뒤통수를 쳤다. 아무래도 잘못된 성이 싶습니다만. 뭐라고요? 분명히 심장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만약 아기가 잘못되면 내가 당신을 이 병원 확 엎어버릴 거요.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꼭 좀 살려주시란 말입니다. 그는 혼백이 나간 사람 모양 횡설수설했다. 움켜잡은 의사의 멱살을 놓고 두 손을 비비대며 부들부들 떨었다. 의사가 말한 잘못을 생명이 끊어졌다는 의미로 굳게 했다. 장시간의 진통이었다. 산모와 아기가 지칠 대로 지쳐 뇌 손상을 초래했다는 진단이었다. 명백한 의료 사고였다. 산모가 제 아무리 자연분만을 고집했어도 급박한 상황 대처에 미흡했다. 제왕절개만 시도했더라도. 또한 당시의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땠을까? 그처럼 혼신을 다해 애걸복걸했을까? 아니다. 의사와 공모해 끔찍한 일을 벌였을지도 몰랐다. 탯줄에 매달린 핏덩이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환영. 그 망상이 시시때때로 그를 올감했다. 뒷목이 선득거렸다. 다솜이는 해가 지날수록 상태가 부쩍 악화되었다. 비정상적인 뇌 성숙으로 뇌의 구조 발달에 결함까지 나타났다. 그렇다고 완전히 절망적은 아니었다. 아직 숟가락질은 못해도 발을 떼었다. 지난해의 일이다.
4살 때에 겨우 의자를 잡고 일어섰으니 대단한 성장이었다. 너무 신통방통해 혼자 버젓이 걸음마를 했다니깐. 이젠 고지가 에베레스트가 바로 코앞이다. 그치? 휴대폰 속에서 그녀의 콧소리가 풀풀 날렸다. 섰다 앉았다를 거침없이 한다면서 몇 번이나 수선을 떤 직후였다. 호들갑도 정도껏 떨어. 제발 다신 전화하지 마. 고객이 한창 몰리는 시간대였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그녀의 고달픈 모성에 모처럼 힘을 실어줄 혹이었다. 다솜이는 월화수목 나흘간 장애아 학교에 다녔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는 거리였다. 또래들과 자주 어울려야 해. 성장의 지름길이니까. 그녀의 확고한 지론이었다. 주말은 주말대로 더 분주했다. 그녀는 자칭 만능 교사였다. 최고 실력은 이야기 시간에 발휘되었다. 쉴 새 없이 조잘거렸다. 전래동화, 우화, 우주공상, 동식물, 요리 등등을. 다솜이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의문이다. 과연 그런 간접 경험이 다솜이의 의식 세계를 넓혔는가? 그녀의 일거리는 무궁무진했다. 다솜이는 설상가상으로 뇌 손상의 후두마비까지 동반했다. 지금도 걸쭉한 유동식을 먹고 있다. 떠먹이는 일은 둘째고 음식 조리만도 버거웠다. 비타민, 칼슘, 단백질, 탄수화물 등을 골고루 일정하게 섭취해야 했다. 그녀의 일상은 메비우스의 띠였다. 그리고 잠자리 운동.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운동의 최고봉이지. 모든 신경조직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된다고. 일명 호흡 강화 운동인 잠자리 운동이었다. 모녀는 반드시 마주보고 섰다. 다솜이가 서지 못한 때에는 앉아서 했다. 당신도 해봐.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쉬었다가 일단 멈춰.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내뿜는 거야. 어디선가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가 났다. 모녀의 입술이 쫑긋 앞으로 나와 있었다. 어때? 소리 들었어? 숨비 소리야. 물질을 하는 우리 엄마가 내뿜는. 지극히 단순한 숨쉬기 운동이었다. 그녀는 고도의 집중력을 보였다. 다솜이의 표정도 꼬마 철학자라도 되는 듯 진지했다. 1번, 2번, 3번. 모녀는 반복의 귀재였다. 그때의 집안 분위기는 더없이 평화로웠다. 아늑한 보금자리, 힘이 깃든 안락함. 아무튼 그녀는 오달졌다. 한 번은 다솜이를 껴안다가 그녀에게 벼락을 맞았다. 다솜이가 무릎이 닳도록 온 집안을 기어다닐 때였다. 일요일 오후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깐 졸았다. 비몽사몽간에 얼굴이 자꾸 스물거렸다. 눈을 비비대다가 번쩍 떴다. 손이 내 턱 밑에 있는 다솜이와 눈이 마주쳤다. 다솜이가 놀란 눈으로 휙 몸을 틀어 손발을 쉬지 않고 움직였다. 정수리의 질끈 묶은 머리가 손발에 맞춰 달랑거렸다. 그 귀여운 모습이라니. 다솜아, 다솜아. 그는 다솜이를 덥석 안았다. 토실토실한 볼에 마구 입술을 비비었다. 다솜이가 낑낑거렸다. 그는 팔에 더 힘을 주었다. 다솜이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용을 썼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그녀가 달려와 다솜이를 빼앗았다. 애가 놀랐잖아. 평소에 좀 안아줬어야지. 불쌍한 우리 다솜이 완치시킬 약도 없고. 그래서 누누이 교육분이라고 했잖아.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알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진정한 사랑? 헤이? 그는 콧방귀로 일갈했다. 그에게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버티던 때가 있었다. 열애 시절이었다. 땅거미가 깔리는 시각, 요란한 천둥 소리가 마른 하늘을 갈랐다. 수순대로 그 다음은 번개였다. 주방의 손바닥만한 창으로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다. 그녀의 원룸 주방은 비좁았다. 혼자 있어도 부자유스러웠다. 그가 돌아서고 그녀는 막 들어서는 찰나였다. 그의 손과 그녀의 어깨가 맞부딪혔다. 공처럼 둥근 커피 주전자의 손잡이가 그의 손에서 빠져버렸다. 펄펄 끓는 물이 일순간에 쏟아졌다. 그녀의 외마디 비명. 한순간의 사고였다. 냉동실 얼음통은 텅 비어 있었다. 개수대에 그녀의 한쪽 어깨를 디밀고 수돗물을 분사했다. 금세 어깨와 팔이 벌겋게 변색되어 갔다. 응급실로 내달렸다. 가장 심한 부위는 어깨부터 팔꿈치를 지나 팔목 사이였다. 시초부터 결말까지 그가 주범이요 원흉이었다. 수영을 마치고 떡볶이와 어묵 정도를 오물거리다가 헤어져야 했다. 그녀는 물개반 강사, 그는 수강생이었다. 은행 동료들과 함께 은행 근처의 체육관에 다닌 지 1년이었다. 365일 유영하는 날렵한 팔은 순식간에 수포로 뒤덮였다. 신부이도 화상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드레싱, 에탄알코올에 절은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뒷전이었다. 극심한 통증이 그녀의 뇌를 갉아댔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염라대왕은 어디 갔어? 그녀는 눈을 가물거리며 몸부림쳤다. 얼핏 정신이 들면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숙지근한 태도로 저어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죽으면 어떡해? 왜 고통 없이 못 살까? 그의 코 밑에 두 손을 비비대며 눈물을 쏟곤 했다. 그때의 그는 그녀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절대자였다. 그는 진심으로 바랐다. 그녀가 그를 원망하고 질타하고 욕설도 내뱉기를. 아니다. 진심으로 기적을 기원했다. 그녀 안팎의 모든 상처가 그에게 고스란히 옮겨오기를. 그의 고통을 그녀가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다. 조금만 더 참자. 이 고비만 넘기면 돼. 그래도 관절 부위 조직이 부사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녀를 위로하는 말은 곧 자기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다 필요 없어. 못 참아. 이 팔을 잘라버릴 거야. 뭐? 몰라. 메스 좀 갖다 주라. 그날도 결국 신경안정제가 필요했다. 데파스 한 알과 물컵을 내미는데 돌연 그녀가 물컵을 3개 밀쳐버렸다. 유리컵이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가! 다 꼴 보기 싫어! 그녀의 새된 소리가 쩡쩡 울렸다. 구꾸라지려던 그가 애써 중심을 잡았다. 그녀는 침대 사이드 레일에 기대고 섰다가 그만 비쩍거렸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뺨을 잽싸게 후려쳤다. 발치에 놓인 무릎 담요 위로 그녀가 풀썩 엎어졌다. 8인 병실이었다. 일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적막감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일으켜 침대에 눕혔다. 그는 작정하고 나섰다. 24시간을 오직 직장과 병실만 넘나들었다. 한 달 뒤 퇴원 날짜가 잡히고
마침내 칭칭 감겼던 붕대가 풀렸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거렸다. 흉터로 얼룩진 팔은 한눈에도 흉물스러웠다. 칙칙한 피부색, 엉키고 당긴 울퉁불퉁한 피부의 결. 흉터는 그 자체가 끔찍한 외상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수포, 진물, 딱지, 그리고 흉터까지의 전 과정을 시시콜콜 지켜보았다. 그렇게 내심 기적을 꿈꾸고 있는 줄은 몰랐다. 마음이 찐하고 가슴이 한없이 오싹거렸다. 내 사전에 수영복은 없어.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장을 뒤엎었다. 수영복은 물론 긴팔 외의 상의는 모두 헌옷함에 내동댕이 쳤다. 밝고 상냥하며 분일던 그녀는 죽었다. 번아웃 증후군을 앓는 그녀만 살았다. 그녀는 두문불출하면서 말과 표정을 잃어갔다. 몸피마저 쑥쑥 줄어들었다. 그는 짐을 챙겨들고 그녀의 원룸에 입성했다. 그녀의 부활이 곧 그의 부활이었다. 사랑의 힘을 믿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어느 날 퇴근길에 메밀국수집에 들렀다. 그녀는 워낙 메밀국수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여주인은 일회용 용기에 담긴 메밀국수를 건네면서 귀띔했다. 10분이 한계예요. 시간 지나면 불어서 맛없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럼을 탔다. 그녀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오디오 앞에 오롯이 앉아 있었다. 메밀국수야. 한쪽 눈을 찡긋하는데 입안에 침이 고였다. 서둘러 냉장고에서 배추김치까지 꺼내어 식탁을 차렸다. 그녀는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돈데보이, 돈데보이. 기타 반주에 따른 여가수의 목소리에 그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뜻밖의 청아한 음색에 그는 깜짝 놀랐다. 의외였다. 아름다운 듀엣이 이루어졌다. 비록 가사의 내용은 모르지만 곡의 정조가 지극히 처연했다. 가슴이 시려왔다. 노래가 끝나고 그녀가 울먹거렸다. 말없이 지칫지칫 다가오는 그녀의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퉁퉁 부른 국숟가락을 젓가락에 걸쳤다. 그녀는 좀처럼 기운이 호전되지 않았다. 점점 더 눈빛은 까칠해지고 피부는 버석거렸다. 건조한 사막의 식물을 닮아갔다. 치유하는 데에는 수분이 절실했다. 첨벙. 다이빙하듯 물속에 입수하던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우리 수영장에 가보자. 가운 걸쳤다가 입수하기 직전에 벗으면 되잖아. 미쳤어? 그럼 바다로 가자. 그 말을 바로 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 바다를 떠올리지 못했던가. 바다는 실로 오랜 동안 그녀가 뒹굴던 놀이터였다. 더군다나 그녀는 잠수를 얼마나 좋아했던가. 나도 엄마처럼 잠수해서 전복이랑 멍게랑 따는 게 꿈이었어. 수영장에서도 그녀는 걸핏하면 물속에서 그의 발을 간지리곤 했다. 그녀가 발을 감쪽같이 숨기며 충분히 수분을 취할 수 있는 길을 그는 놓쳤다. 무덥고 지루한 계절이 지나갔다. 나뭇잎이 화사하게 물든 청명한 토요일 아침. 모처럼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우리 공원에 나가보자. 그럴까? 소풍하면 김밥인데. 그녀는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도 부족해 김밥을 들먹이며 당장 김밥거리를 사왔다. 단무지, 햄, 우엉, 오이, 달걀 등의 기본적인 재료에 깻잎과 치즈를 보탰다. 햄에 고추장을 입히는 비법도 공개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김밥을 야금야금 2줄이나 삼켰다. 상큼하고 달콤하고 구수했다. 아니, 그녀와 함께하는 소풍 자체가 독보적인 맛이었다. 근처 자판기에서 달달한 믹스커피를 2잔 뽑았다. 그녀가 종이컵을 비운 뒤 단풍잎 한 장을 주워들었다. 금세라도 선홍색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듯 고왔다. 혹시 여인국이라고 들어봤어? 그녀가 단풍잎에 시선을 둔 채 입을 열었다. 아마존? 틀렸어. 중국 윈난성 모소종 마을. 현재 지구촌의 유일한 모기사회야.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 그곳에선 여자가 남자와 헤어지고 싶으면 손바닥에 나뭇잎을 한 장 얹어 보인다나? 이렇게 말이야. 그녀는 단풍잎을 손바닥에 얹었다. 단풍잎은 그녀의 손을 덮고도 남았다. 마음이 나뭇잎처럼 가벼워졌다는 뜻이래. 낭만적이지? 벅도 낭만적이네. 가볍게 응수하던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싸늘한 눈길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몸을 일으켜 휑하니 돌아섰다. 그는 속수무책 그녀의 뒷모습만 눈으로 좇았다. 아스라이 멀어져 가던 그녀가 느닷없이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좀 전에 그녀가 아니었다. 화려한 오색 옷차림에 구슬을 길게 늘어뜨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무소족이었다. 그는 허둥지둥 그녀를 쫓아갔다. 그녀를 돌려세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 흉터 제거 수술이었다. 너무 무서워. 절대 못해. 그녀의 거부를 존중, 수용해서는 안 되었다. 상담까지 받은 것은 수술을 갈망한다는 증거였다. 피부를 정리하는 단계라면 국소 마취죠. 변형된 피부를 걷어내고 정상적인 피부를 끌어와야 해서 엉덩이 쪽 피부를 이용할 겁니다. 전신 마취가 필수적이죠. 그녀는 전신 마취라는 말만 듣고도 사색이 되었다. 몇 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 마취가 늦게 풀려 애를 태웠다. 일반 병실로 온 뒤에도 문제가 따랐다. 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뇌수막염 검사까지 받았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걸핏하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기억력이 바닥인 것도 마취 후유증이라고 믿었다. 세상 몹쓸 게 마취다.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마취가 무섭다. 그녀는 근거 없는 말을 신봉했다. 그녀의 편견만 깨면 되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늘어졌다. 어디 나뭇잎 100장을 손에 얹어봐. 아니 공원에 있는 나뭇잎을 전부 가져와봐. 내가 눈 한 번 깜빡할 줄 알아? 수술실 앞에서 그가 속삭였다. 나도 똑같이 마취 주사 맞아줘. 첫 수술을 마치고 재수술까지 끝냈다. 울퉁불퉁한 흉터 표면도 상당히 매끄러워지고 가려움증도 완화되었다. 요즘 같으면 레이저로 더 말끔하게 치료했을 터다. 어쨌든 그는 훨훨 나는 기분이었다. 실선 라인에 봉합선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어때? 여기에 타투 스티커나 붙여볼까? 쌍으로 나도 붙이겠어. 와, 굿 아이디어. 아니야, 차라리 올드스쿨이 낫겠는데? 그래, 그것도 좋지. 됐네요, 준영씨. 그녀는 어린애처럼 깔깔거렸다. 정말 새로 태어난 느낌이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마침 수영장 근처에 액세서리 가게가 나왔다. 그녀는 액세서리 가게의 주인이 되었다. 행복해. 그는 그녀의 말에 고무되었다.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샘솟았다. 그는 다솜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참 신통하다. 그의 품에서 이렇듯 평화로운 얼굴로 잠자다니.
아기 천사가 따로 없다. 그는 다솜이를 좌석에 눕히고 담요로 온몸을 감싸듯 덮는다. 금세 모습이 달라 보인다. 애잔하다. 얼굴만 내놓은 채 달랑 혼자 누워있다는 사실이 언짢다. 가엾다. 진정한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했다. 그녀는 이제 글렀다. 기대할 눈꽃만큼의 여지가 없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멀미가 나는 것처럼 속이 메스꺼린다. 눈앞의 안개가 번져난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과연 내게 그녀를 몰아붙일 자격이 있는가? 다솜이는 머리 못지않게 몸도 둔하다. 절대적인 운동 부족으로 꾸역꾸역 불어난 살집, 되룩거리는 몸집이 보이면 절로 그의 고개가 외로 꺾였다. 감각도 묻을 만큼 무디다. 걸핏하면 침으로 세수를 하는 통에 얼굴이 침 범벅이었다. 또 때를 썼다 하면 괴성에다 나뒹구는 재주까지 겸비했다. 귀염성이 점점 달아났다. 이목구비는 지지리도 못났다. 뒤틀린 입술, 납작한 코, 두툼한 눈두덩, 축 처진 볼. 그렇다고 그가 함부로 위약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절대 안 되었다. 입술 비틀기, 코끝 올리기, 귓불 당기기, 허벅지 꼬집기. 순전히 악령이 부린 농간이었다. 심지어 손끝 요법으로 한답시고 지압점을 누르다가 슬쩍 손가락을 비틀었다. 따지고 보면 그녀가 원인 제공자다. 손은 제2의 뇌, 발은 제2의 심장임을 명심하셔. 그녀는 그가 TV 앞에 앉았다 하면 꼭 지압 시범을 보였다. 한 번은 검지를 꼬집는 신용만으로 다솜이가 자지러졌다. 그는 제풀에 겨워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마침 그녀는 마트에 가고 없었다. 한참을 오르고 달래어 겨우 방에 눕혔다. 그도 다솜이 옆에 벌렁 누웠다. 다솜이의 잔약한 울음소리가 멎고 정적이 감돌았다. 뜬금없이 한 사내가 곡괭이를 움켜잡고 얼쩡거렸다. 사내는 맨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무덤이 생기면 제법 깊은 구덩이가 파였다. 직감이 왔다. 항구의 주검을 누일 자리였다. 한순간 다솜이가 어른거렸다. 사내가 삐딱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야비한 눈빛이 번뜩였다. 아, 누군가가 그를 복제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눈을 떠야 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는 숨을 헐떡거렸다. 사력을 다해 눈꺼풀을 밀어 올렸다. 다솜이의 까만 눈망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다솜이의 동생을 갈망했다. 심신이 온전한 아이와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자전거 페달도 밟고 자유롭고 싶었다. 평범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다솜이만으로 죽게. 그녀는 의외로 단호하고 완강했다. 그는 수컷이었다. 밤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그녀가 골아떨어진 새벽녘 수컷 본능을 제대로 발휘했다. 현행 강간범으로 신고해줘.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태연히 출근했다가 돌아왔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데 그녀가 낑낑거리며 안방에서 끼어나왔다.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색이 되어 토악질을 해댔다. 사후 피임약을 먹었더니. 그는 뒤꿈치를 힘껏 눌러 다시
다시 구두를 신었다. 밤새 술과 씨름하며 전전긍긍했다. 소위 가출을 한 거였다. 사태의 근본적인 발단은 명백히 다솜이었다. 그때도 그랬고 또 다른 때에도 그랬다. 도대체 주부 맞아? 다솜이 핑계대지 마! 그는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다. 회사에 입고 나갈 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가 없었다. 빨랫감만 세탁기 안에 무더기로 방출되어 있었다. 올 밥이 달랑 토스트 두 쪽과 우유 한 컵으로 굳어진 지도 해를 넘겼다. 아침의 분노는 캄캄한 밤까지 이어졌다. 회사에서의 긴장감도 일조를 했다. 모 은행과의 합병설이 사실로 굳어지면서 분위기가 엉망이었다. 회식 자리에서 모두 넙죽넙죽 소주잔을 챙겼다. 그도 질세라 부지런히 가세했다. 술의 전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다. 야, 맨날 다솜이 다솜이. 에이, 도대체 난 뭐냐? 빌어먹을 인생. 야, 근데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 그 개새끼 잘났어. 뭐? 난산으로 뇌가 다쳤다고? 날 숫제 바보 병신으로 하나? 요즘 의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결국은 다 유전화가 아니야. 다솜이도 유전의 문제란 말씀이야. 제법 말이 유기적으로 엮여갔다. 생뚱맞게 모녀가 하얀 고치 안에서 꿈틀대는 번데기로 보였다. 아니다. 소나무 줄기를 쓱쓱 갉아먹는 징그러운 송충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이 메스꺼웠다. 한 차례 숨을 몰아쉬고 계속 속사포를 날렸다. 깊은 산속 옹달샘, 우리 허씨 집안은 옹달샘, 맑디 맑은 옹달샘. 당신은 어때? 까발려 보자고. 우리 세대 넘어 저 위로 쭉 추적해 가잔 말씀. 더러운 피가 존재할걸. 에휴, 제기랄. 그는 마구 삿대질을 하며 누나를 굴렸다. 말이면 다야?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말이 딱 맞네. 왜 당신 누나가 불타 죽었게? 이게 어디서 우리 누나를 들먹여? 그는 그녀의 정수리를 향해 양껏 주먹을 날렸다. 주먹이 목표물을 빗나갔다. 와락 토악질을 했다. 시척지근한 음식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가슴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다. 답답해. 숨막혀. 시원하게 숨빗소리라도 내봤으면. 그녀는 입술을 내밀며 숨을 내뿜었다. 그는 숨빗소리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술이 확 깼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숨빗소리라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 모녀가 숨쉬기를 하면서 내던 소리. 그 맑은 휘파람 소리가 숨빗소리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았다. 숨빗소리가 삶의 징표로 다가왔다. 생명을 이어가는데 가장 절실한 숨소리로 여겨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깊숙이 은결든 그녀의 가슴을 보지 못했다. 형광등 불빛이 조용히 명멸하고 있었다. 햇빛이 송곳처럼 날카롭다. 차창 유리가 금세라도 와장창 바스러질 듯하다. 다솜이는 고개를 돌려놓은 그 상태 그대로 잔다. 눈을 뜨면 엄마를 찾아 어지간히 붙일 것이다. 벌써부터 암담하다. 아까 그녀를 만난 일이 한바탕 꿈이 아닐까. 이를 염글리려면 좀 더 숙지근하게 얘기했어야 했다. 지금은 다솜이 아빠로서 최대한 자중할 자신이 있다. 그녀가 없는 서늘한 집은 상상도 하기 싫다. 구차하고 질이 멸렬한 날을 또다시 맞을 수 없다. 그녀가 떠나고 이틀밤이 지났다. 무심한 해는 그날 아침에도
제게 떠올랐다. 이틀은 영가를 받았으나 사흘째는 눈치가 보였다. 베란다 유리문에 아기 놀이방이라고 쓰인 집이 생각났다. 꽃, 별, 구름, 나비 등의 알록달록한 스티커도 붙어 있었다. 1층 105호였다. 다솜이에게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혔다. 다솜이를 안고 배를 눌렀다. 금세 문이 열렸다. 아이들의 제잘되는 말소리와 통통 뛰는 발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를 맡기시려고요? 앞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었다. 환한 미소로 다솜이를 힐끗거리더니 대번에 웃음기가 가셨다. 그는 미적미적 입을 열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인이 그의 말을 손사래로 잘랐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다솜이를 돌보려면 멀쩡한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고. 묘화는 아파트 한 단지에 사는 동현뿐이었다. 그는 후안무치한 사람이었다. 퇴근길에 동현네에 들리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와버렸다. 라면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소주병을 꺼냈다. 소주를 홀짝이는데 자꾸 벽시계에 시선이 갔다. 10시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벨소리가 저교를 깨뜨렸다. 그는 후다닥 소주잔을 비우고 현관문을 열었다. 다솜이가 웬 칠순 노파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노파는 헬금헬금 그의 눈치를 살피며 씩 웃었다. 두억에 달아난 앞니와 뽀글뽀글한 파마머리가 왠지 희극적이었다. 일주일이 더디고 더디게 지나갔다. 이제 다솜이는 뽀송뽀송하고 깔끔하지 않았다. 꾀죄죄의 한 몰골은 그렇다 쳐도 고약한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다솜이의 옷을 벗겼다. 벌겋게 진 물은 사타구니. 그녀의 반반한 상판이 눈앞에 오락가락했다. 버럭 열이 뻗고 부드득 이가 갈렸다. 다솜이가 정상하였다면 저 혼자 나갔을까? 아니, 애당초 가출 따위는 그녀의 사전에 없을 터였다. 다솜이를 끌어안고 애면 글면하던 모습은 다 가짜요, 거짓이었다. 인터넷을 뒤졌다. 특수교육기관에 새삼 눈이 번쩍 뜨였다. 집에서 가까운 사랑의 집을 찾아갔다. 조건이 꽤 까다로웠다. 나이부터 걸림돌이었다. 나이가 덜 찼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원거리로 시야를 넓혀갔다. 그만한 데를 넘보았지만 계속 뒷자만 맞았다. 이런저런 규정들이 다솜이의 발목을 잡았다. 파근파근한 다리를 질질 끌었다. 길가에 서서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유히 하강하는 매지 구름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언뜻언뜻 비쳤다. 흔연한 얼굴로 다솜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가 매지구름을 빠져나와 두둥실 떠돌았다.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 한 뭉치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상체가 휘청거렸다. 그는 허겁지겁 두 팔을 벌렸다. 다솜이가 그의 가슴에 툭 떨어졌다. 그는 쿵쿵 뛰는 다솜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다솜이가 뒤척거린다. 앙증맞은 손으로 눈두덩을 비비대더니 마침내 눈을 뜬다. 흐릿한 눈이 그를 빤히 바라본다. 턱 밑이 도톰해 목과 턱이 거의 맞닿는다. 다솜이를 꼭 껴안는다. 가슴이 찡해온다. 다솜이는 칭얼대지도 않고 묵묵히 입술을 빤다. 그는 재빨리 가방에서 빨대가 달린 물병을 꺼낸다. 물병을 움켜잡은 다솜이는
빨대를 물고 간 빨기 시작한다. 그는 보온병에 담긴 죽을 종이컵에 따른다. 도우미가 끓여준 녹색 야채죽이다. 쌀가루에 브로콜리와 호두를 갈아 넣었다. 서툰 솜씨로 한 숟가락을 뜬다. 다솜이가 불쑥 숟가락을 밀쳐내다가 그만 물병을 떨어뜨린다. 신음소리가 터진다. 이내 다솜이의 입이 빗두름하게 한쪽으로 돌아간다. 손목까지 비튼다. 순식간에 차 안은 난장판이 된다. 그는 종이컵을 기어박스 옆 컵 홀더에 놓고 다솜이를 토닥거린다. 다솜이는 몸을 비비 꼬면서 뜬모를 괴성만 질러댄다. 돌연 한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가슴이 서늘해진다. 다솜이를 좌석에 반듯하게 눕힌다.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기저귀가 축축하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다솜이의 두 발을 땅에 내려놓는다. 주위는 한껏 스산하기만 하다. 퇴색한 풀잎과 노란색 운동화가 퍽 대조적이다. 그는 다솜이 앞에 쪼그려 앉는다. 다솜이의 양손을 그려잡고 뒷걸음질을 하면서 걸음을 유도한다. 다솜이는 엇박자로 대여섯 발을 따라오다가 그의 배에 코를 박으며 엎어진다. 얼른 다솜이를 안는다. 다솜이의 심장이 그의 심장 위에서 팔딱거린다. 스킨십이 최고인 건 알지? 그 중에서도 허그가 단연 으뜸이래. 그녀는 다솜이를 안고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눈, 코, 입술, 이마, 볼, 목, 손 등에 수시로 뽀뽀를 했다. 바람이 그새 잠잠해졌다. 다솜이가 제비새끼처럼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낸다. 아, 응. 제법 발음이 또렷하다. 다솜이는 검지를 세운 두 팔을 모래사장 쪽으로 뻗는다. 웃음이 가득한 눈은 눈망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다. 그는 좀 전에 걷던 모래사장을 향해 성큼성큼 발을 옮긴다. 다솜이의 두 발이 건들건들 그의 아랫배를 친다. 한 손으로 다솜이의 두 발을 묶듯이 잡는다. 다솜이가 기를 쓰고 발을 빼낸다. 그는 다솜이를 등 뒷개로 돌려 엎는다. 밀물이 시작되고 있다. 조금씩 한 세상을 열어가는 검푸른 바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확 트인다. 당신도 봤지? 우리 집에서 시원스레 시야에 꽉 차 보이던 바다. 문득 그녀의 속삭임이 귀를 간지린다. 그녀의 채취도 느껴진다. 그는 발을 멈추고 머뭇머뭇한다. 도대체 자신의 방향이 가늠되지 않는다.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바다가 그를 향해 오고 있는가? 혼란스럽다. 슬며시 뒤돌아본다. 모래사장에 찍힌 발자국들이 줄을 잇는다. 그 흔적으로 모래가 푹푹 꺼져 있다. 그녀와의 갈등, 그 앙금이 모래밭에 발자국이라면 바람의 힘으로 흔적 없이 지워질 터다. 다시 발을 뗀다.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다솜이의 무게가 발을 누른다. 그녀와의 갈등의 무게도 발등을 누른다. 갈등으로 점철된 그날, 그때가 그립다. 적어도 그녀는 내 곁에 있었다. 결혼기념일 아침이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일찍 들어와. 그녀는 현관까지 쫓아와 대뜸 그의 입술을 훔쳤다. 달콤한 키스 세례에 불현듯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떠올랐다. 프로포즈 반지를 끼워주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기습적인 키스를 날리고 희죽 웃었다. 당황하던 그녀도
환히 웃음꽃을 피웠다. 모처럼 둘이서 그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레드 와인으로 목을 축이고 그녀가 좋아하는 봉골레 파스타를 먹고. 하지만 다솜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다. 서두른 퇴근길에 아파트 상가에 들렀다. 초콜릿은 좋아하나 생크림은 싫어하는 그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 손에 든 에뚜아르 초코 케이크에서는 6개의 초코 스타가 반짝이고 또 한 손에는 이슬을 머금은 장미가 만발했다. 경쾌하게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녀는 아침과는 영 딴판이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거실 한쪽에 제쳐놓았다.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툴툴거렸다. 말과 행동이 무슨 상관이래? 음식을 제 손으로 먹는 아이만 받아준대나? 말이 돼? 일산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녀온 보고서의 서두였다. 거긴 왜 가? 지금 학교로도 충분해. 다 욕심이라고. 뭐? 얘가 말하게 된다는데 그게 욕심이야? 당신도 똑같아. 그 사람들과 한패야. 그녀의 눈에 광채가 번뜩였다. 미치겠어. 그녀는 느닷없이 꽃바구니에서 장미를 뽑아 내던지기 시작했다. 꽃잎이 찢어지고 떨어지다 못해 목이 부러진 꽃송이가 거실 바닥에 나중글었다. 그는 발끈했다. 양복 상의를 벗어젖히고 케이크 상자를 걷어찼다. 쭈그러진 상자마저 짓밟다가 자칫 미끄러질 뻔했다. 왜 당신이 미치냐? 내가 미치지. 다솜이와 당신만 생각하면 하루에 골백 번도 더 피가 곤두서. 알아? 기대도 정도 끝에 다 허영심이란 거 몰라? 꿈 깨. 젠장. 나가. 당장 없애져버려. 그녀는 실제로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녀가 내쫓지 않아도 뛰쳐나올 판이었다. 아파트 단지에 어둑신한 길을 배회했다. 다솜이 또래 아이들이 쉴 새 없이 그의 곁을 뛰어다녔다. 다들 활달하고 씩씩했다. 포장마차에 앉아 동현을 불러냈다. 첫 잔부터 취기가 거침없이 올라왔다. 심한 갈증으로 눈을 떴다. 창밖이 희부음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가 깨어나자마자 그녀가 현관에 내렸었다. 제법 무게감이 엿보이는 바퀴 달린 가방도 그녀 손에 끌려 현관을 빠져나갔다. 다솜이는 아직 잠자리에서 쌕쌕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에게 어떤 행각을 했던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옹송망송했다. 문득 사랑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훅 그 말을 했던가.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죽었다고, 애초에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예전엔 사랑이라는 말이 떠오르면 어떤 강렬한 이미지가 동시에 떠올랐다.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 같은 그 무엇이.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사랑이 모호한 색채로 변질된 것은 어떤 색을 대비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텅 빈 현관에서 몸을 돌리는데 동현과 주고받은 얘기가 징검다리식으로 띄엄띄엄 기억났다. 우리 다솜이 손 봤냐? 다솜이 엄마의 팔이 아니고? 아니야 임마. 우리 누나 손. 누나라니. 니한테 누나가 어디 있어? 바보 같은 자식. 우리 누난 다솜이처럼 쭉쭉 손가락이 뻗었어 임마. 얼굴도 완전 공주고. 지금도 누나와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초등학교 졸업식 전날이었다. 시뻘건 화마가 어머니와 누나가 있던 방을 덮쳤다. 전기 누전이었다. 16살인 누나와 어머니는 한 몸으로 엉켜 숨이 끊어졌다. 누나와 다솜이는 희한하게 닮았다.
누나도 제대로 말 한마디 구사하지 못했다. 늘 아장아장 아기처럼 끓었다. 돌베기 때에 뇌막염을 앓았다고 했다. 하지만 영락없이 동화 속 공주의 화신이었다. 화관 대신 꽃 액세서리가 부착된 머리띠를 하고 해맑은 눈동자로 방실거렸다. 이 세상에 누나보다 더 예쁜 소녀는 없었다. 다솜아, 다솜아. 그는 등에 업힌 다솜이를 나직하게 불러본다. 전혀 반응이 없다. 다솜이를 앞으로 돌려앉는다. 또 잠이 들었다. 어쩐지 발이 꼬물거리지 않고 얌전하다 했다. 볼이 얼음장이다. 그는 입김을 불어넣으며 비비댄다. 다솜이가 약간 몸을 꼬다가 다시 잠잠해진다. 고개를 들어본다. 툭 트인 시야가 가을 하늘을 연상시킨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떠난 계절의 하늘도 저처럼 시원스러웠다. 멀리서 바닷물이 능청능청 몰려온다. 설마 밀물이 금방 들어차지는 않을 거였다. 왠지 기분이 풀린다. 오늘 2번씩이나 바닷길을 걷는다는 게 예사롭지가 않다. 다솜이와 손잡고 한 발 한 발 걸었으면 더 좋으련만. 섬이 바로 지척이다. 마침내 섬에 발을 내딛는다. 소나무 숲이 그와 다솜이를 온몸으로 맞이한다. 예상과는 달리 좀 빈약한 숲이다. 나무들도 듬성듬성하고 솔잎도 해풍 탓인지 칙칙하다. 줄기 또한 볼품이 없다. 솔가지들이 바람을 타고 한쪽으로 쏠린다. 바람의 길을 보니 괜히 몸이 으슬으슬하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추울 것이다. 신랄 같은 다솜이의 머리칼이 바람에 날린다.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해를 향해 돌아선다. 갑자기 눈이 부시다. 다솜이의 나비 머리핀에서 터진 반사광이다. 그녀의 가게에도 늘 빛이 넘쳤다. 눈이 부시다 못해 저절로 감기기 일쑤였다. 빽빽하게 진열된 상품들, 팔찌, 귀걸이, 목걸이, 머리띠, 머리핀, 액자, 보석함들에는 하나같이 유리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는 빛을 피해 가게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곤 했다. 언젠가 그녀가 종알거렸다. 빛이 싫어? 무서워? 제 것을 아낌없이 모두 내보낼 때 나오는 현상이 바로 빛이래. 나비머리 핀뿐 아니라 다솜이의 머리칼도 반짝거린다. 그는 마치 전투하는 투사의 자세로 빛과 마주한다. 빛을 피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빛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빛을 흠뻑 빨아들이고 싶다. 그때 그들에게는 각자 빛나는 빛이 있었다. 서로를 향해 반짝이는 것이 분명 있었다. 햇빛이 차츰차츰 움츠러들기 시작한다. 그의 몸도 덩달아 움츠려든다. 해넘이가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 그는 급히 바닷길로 내려선다. 다솜이가 발을 꼼지락거린다. 새삼 발이 뻐근하다. 새털처럼 가벼운 우리 다솜이. 낭낭한 그녀의 음성이 노랫가락으로 들려온다. 그녀는 다솜이를 안고 왈츠를 추듯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그러던 그녀가 여기에 없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혹시 다솜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럴까? 그럴 것 같다. 아니, 확실하다. 어서 빨리 그녀에게 가야 한다. 조급증이 인다. 마음이 힘을 내니 몸에서도 힘이 난다. 그는 오로지
앞만 주시하며 달리기 시작한다. 다솜이의 체온이 그의 목덜미를 감싼다. 발이 어느새 물에 잠긴다. 큰 파도에 쫓겨 작은 파도가, 작은 파도에 쫓겨 큰 파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등줄기가 서늘하다.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엄습한다.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되짚어 섬으로 가야 하는가? 아반떼를 향해 내쳐 달려가야 하는가? 다솜이가 다리를 움츠리고 그의 목을 와락 껴안는다. 그렇다. 저 언덕에는 당당하게 버티고 선 방풍님이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그녀가 있다. 짱당거리며 그를 한사코 뿌리쳤다 해도 그녀는 다솜이 엄마다. 그는 입을 앙다물고 한순간도 발을 멈추지 않는다. 해무라도 깔린 양 시야가 우련하다. 얼마나 달렸는가. 여전히 시야가 불투명하다. 거센 바람이 그의 귀를 사정없이 핥히다 못해 등까지 매섭게 후려친다. 허리깨의 물살이 한 차례 부딪힌다. 그는 기우뚱거리다가 맥없이 엎어진다. 다솜이의 전신이 풍덩 물속에 빠지고 만다. 그는 허우적거리면서도 다솜이를 아는 팔에 힘을 준다. 다솜이와 눈이 마주친다. 다솜이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다. 낯익은 눈동자다. 그녀의 눈이 다솜이의 눈 속에 들어있다. 그녀의 눈꺼풀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왈칵 그의 입으로 짠물이 들어온다. 코가 맵다. 문득 장작처럼 뻣뻣하던 어머니와 누나의 시신이 어른거린다. 모녀가 한 몸이 되어 떠난 것처럼 다솜이와 그도 한 몸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 그만 그의 몸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하지 않는다. 뜻밖의 그녀가 저만치 서서 손짓한다. 다솜이 엄마, 다솜이 엄마. 아무리 용을 써도 소리는 입안에서 맴돌고 손은 그녀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녀가 사뿐사뿐 다가온다. 다솜이의 목청을 키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귀를 채운다. 그녀의 입이 가뿐하게 열린다. 그녀가 깊이 숨을 몰아쉬는 시범을 보인다. 참을 수 있는 한계점까지 참았다가 입술을 앞으로 힘껏 내밀며 길게 내뿜는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분명 독특한 소리가 났는데 끝없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숨소리였는데 숨빗소리라고 했는데 몸이 옥죄인다.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올라온다. 힘차게 내뿜는 숨소리다. 고래가 뿜는 물이 솟구치듯 숨소리가 치솟는다. 숨빗소리다. 다솜이다. 그는 다솜이를 흉내내어 고개를 힘차게 쳐들어본다.